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희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6월 10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전거래일에 급등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상승 탄력입니다. 장이 시작되고 주요 지수들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제재개 기대감이 급등한 아메리칸 항공 등 이 주요 항공사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부진한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경제 재개가 빨랐던 텍사스주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텍사스주의 입원 환자는 2,056명으로 지난달 5일의 고점을 넘어섰고요. WHO에서는 전일 무증상자의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주장을 하더니 하루 만에 아직 아는 바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가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주요 지수들은 차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증시 강세 국면에서 항공사 등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주요 기술기업 주가는 이날 다시 눈에 띄게 오른 겁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약 3%가량 오르면서 장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각각 3.1%와 3.5% 상승했고요. 알파벳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낙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봉쇄 완화와 경제 회복 기대를 자극하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실적이 우려보다는 양호했다는 예비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개장 전 메이시스의 주가는 12%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는 실내는 50명, 야외는 10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고용 상황을 추적하는 자체 지표에서 고용의 빠른 반등 흐름이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FOMC 정례회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에서 11일은 연준의 FOMC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준의 FOMC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수익률 곡선 제어나 선제 안내를 강화를 단행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전일에도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쳤던 것만큼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데일리아드 이슈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187선에서 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장 초반에 219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삼성의 갤노트 20 온라인 언팩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공개 날짜는 8월 5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8월 5일 온라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는 8월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미디어와 관계자 수천 명을 초대해서 행사를 열어왔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새 태블릿이나 중저가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할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공개를 한 적은 있어도요. 전략 스마트폰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5G 버전 차세대 스마트워치와 갤럭시 워치 3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새로운 10년을 열겠다는 포부로 화려하게 선보인 갤럭시 S20 시리즈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당초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에 거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삼성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 언팩으로 인한 이슈도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분할 상장한 이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5일에 코스닥 시장에 분할 재상장한 기업입니다. 이지바이오는 농축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주사 전환을 목적으로 분할 상장을 결정하고 지난 4월 28일부터 매매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첫날부터 시작된 급등세가 4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상장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지바이오는 기존의 이지바이오에서 자돈 사료와 사료 첨가제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신설한 법인인데요. 이지바이오는 자돈 사료와 사료 첨가제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신설을 됐고, 이지홀딩스에서는 주요 종속회사인 팜스토리와 우리손 FNG, 그리고 마니커와 정다운, 옵티팜 등이 남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지바이오와 홀딩스에 대해 주가가 저평가된 데다가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더 오를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계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로 잇따른 글로벌 육가공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주요 육류 생산 국가에서 육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료를 먹여서 키운 가축들의 출하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요 또한 줄어들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미국 아이오와주는 폐사 처리에 주정부 지원금을 요구한 상황으로 살처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만한 생산 사이클을 회복하는 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텐데요. 자국 소비와 더불어서 수출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육류 소비가 늘고 돈가도 상승하면서 축산업체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에서는 한 달여간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로 이런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5일에 상장이 되고 11,700원에 시작됐던 주가는 15,2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고 상한가 직행하면서 19,750원, 이어서 다음 날에도 상한가 또 기록하면서 25,650원,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33,000원을 돌파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카이노스메드입니다. 2007년에 설립된 카이노스메드는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과 암 등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카이노스메드에서는 파킨슨병 치료제의 추가 적응증으로 개발되고 있는 다계통 위축증의 동물 모델에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개선됐다는 효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이란 파킨슨병과 비슷한 운동장애 증세와 자율신경제 이상을 보이지만 파킨슨병보다 진전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은 희귀질환으로 치료 약물이 전무합니다. 또한 환자 수는 국내는 2천여 명, 그리고 미국은 1만 5천여 명 등 세계적으로 30만 명으로 수명은 5년에서 7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병은 파킨슨병과 유사하게 알파시 누클라인이라는 단백질의 축적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파킨슨병과 차이는 이 단백질이 뇌의 신경세포가 아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신경악교세포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에서는 카이노스메드와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이 질환의 동물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KM819는 알파시 누클라인의 축적을 감소시켜서 동물의 운동 기능을 개선하고 또 수명을 연장시켰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쥐들의 생존율이 투여하지 않은 쥐들의 생존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노스메드는 다계통 위축증의 임상 2상을 먼저 국내에서 실행을 할 계획인데요. 이 질환은 진전이 빨라서 약물의 효과 역시 빠르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카이노스메드 주가는 장중에 24%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형성했고요. 5,260원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지바이오와 카이노스메드 소식으로 데일리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